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차시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입니다.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단계 1단계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K방역 하니까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조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손 깨끗이 씻고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올해만큼은 독감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8세 미만 65세 이상은 그냥 무료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서두르시고요. 만약에 우리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25,000원 정도 한다 하니까 이번만큼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지키고 또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는 만약에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차시는 제가 중간고사를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안 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주차는 그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 직업윤리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요. 서구세계 시선에서 막스 베버를 넘어서기, 포보스라는 개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세계의 시선에서 본 막스 베버를 넘어서기, 유교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직업윤리의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윤리의 특성 중에서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윤리와는 좀 달리 직업윤리에는 특별하게 요구되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특별한 요구, 그게 뭘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직의식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어떤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천직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분의식이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이런 것도 직분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명의식이 각종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또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는 그가 부름을 받은 소명에 따라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리나 이해관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적 생활의 기반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에 근거하여 신의 부름이고 소명이다, 이렇게 여겨라 라고 루터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공자는 또 어떻게 말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서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자기 행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직의식이고 직분의식이라는 겁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공자의 정명론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각자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이행할 때 사회적 질서가 유지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할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정선생님이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고3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랑이요, 또는 배려요, 이런 말들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것들도 다 맞지만 사실은 뭘 것 같아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하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을 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학생은 학생다운 역할을, 이걸 해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하단 말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자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이 사회가 유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이 결여될 때 기인한다고 여기서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직의식, 직분의식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면성과 성실성. 근면하고 성실해야 되죠. 직업윤리의 특성상. 근데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관념 철학자입니다. 독일 철학자가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도 인간의 열정과 근면, 성실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인간의 노동과 근면함이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다고 해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구를 넘어서 정신적이며 문화 사회적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자발적인 근면, 성실이야말로 개인이나 직장, 더 나아가 사회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규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업윤리의 특성 중에서 첫 번째는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근면성과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인간의 노동과 근면함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과 성취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어떤 그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발전이 되어 가겠지요. 일 자체에 몰입하는 데에서 오는 지적 호기심과 성취욕도 직업윤리의 어떤 하나의 큰 규범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 자체에 몰입하는 데서 오는 지적 호기심, 성취욕도 직업윤리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상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사물에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이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단순히 생계 유지의 어떤 수단으로 여긴다면 일과 노동이란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있는 시간은 잠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 단순히 생계 유지로만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다면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한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성취욕과 근면성과 성실성과 천직의식과 직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성과 봉사정신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은 곧 유능함을 뜻한다. 고도의 폭넓은 지식과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직하고 근면하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직업인이라고 이렇게 어떤 그 직업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이 없으면 어떤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발전이 가능하지 않지요. 또한 이제 봉사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안녕도 보장된다는 겁니다. 봉사정신도 직업윤리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타주의 정신이 있기에 사회가 유지되고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이타심, 인간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봉사정신이 아닌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직업윤리의 특성상 인내심과 책임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한다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끝까지 달성하기 위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한 새로움이란 없다. 또한 기회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은 뭐 때문이라겠어요? 도전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생물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진화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졌다, 인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비밀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유지는 그 윤리 강령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내담자의 비밀을 아무 데서나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또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어떤 환자에 대한 자기의 비밀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겠죠. 그래서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신뢰감을 위해서다. 또 정직은 직업인과 고객 사이의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의 규범이다. 인간은 평판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판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 평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최대의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정직은 어떤 직업윤리의 특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막스 베버가 보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근세를 거쳐 산업혁명 이후 등장했다. 자,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한 물질 문화 속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같은 그 이후에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서구에 풍부한 물질 문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이게 문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해요. 사회계층이 나눠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자가 계속적으로 부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많이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어때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돈 많이 번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또 도덕적 타락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다. 돈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돈으로서 어떤 그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어떤 그 도덕까지 사버리려고 하고 이런 타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문제점이다라고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는 이거는 개인주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이기주의죠. 무분별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란 말은 사실은 각자의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타인도 개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를 넘어선 나만을 위한 것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서구 사회에서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연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은 경제학을 윤리적 과학으로 승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윤리적 과학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게 어려운 일이겠죠.